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누아르의 정석, 김지훈 감독의 2005년작 달콤한 인생입니다. 초코 케이크를 이렇게 고급지게 먹을 수 있다니. 원래는 선우가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시나리오였는데 완벽할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주인공이 고기를 뜯고 있는 모습은 영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영화 제목과 연결지어 초코 케이크를 먹고 있는 장면으로 바꿨습니다. 화려한 스카이 라운지에 있던 선우가 호텔 지하의 어두운 곳으로 내려갑니다. 높은 곳에 있던 주인공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삶의 경로를 상징하기 위해 내려가는 여정을 호텔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길게 보여줍니다. 이 떨리는 손은 실제 감독님의 손입니다. 항상 네가 주관하는구나. 강 사장의 포스와 카리스마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우가 왜소해 보이게 하기 위해 김영철 배우의 뒤에서 오버숄더 숏으로 촬영했습니다.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대칭하는 두 인물은 앞으로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구도로 펼쳐질지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실은 젊은 애인이 하나 있어. 감시요?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유사 부자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전작인 반칙왕과 마찬가지로 감독은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리허설 중에 껌을 씹으면 표정이 더 잘 살 것 같아서 껌을 씹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보스의 애인, 희수의 아주 매력적인 등장. 감독은 전작인 장화홍련에서 다리 패티시가 있다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감독님이 또 다리부터 등장시키셨습니다. 또한 감독은 긴 생머리를 넘기는 여성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작인 반치광에서도 민영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먹방하면 이병헌 배우도 빠지지 않죠. 이렇게 밖에서 혼자 초라하게 오뎅을 먹는데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의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자기 전 전등을 껐다 켰다 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감독 본인이 실제로 하는 버릇이라고 하네요. 이 컷에선 원래 팬티까지 벗는 연출이 있었고 컷도 찍었는데 뒤태가 흉해서 뺐다고 합니다. 희수야, 선우에게 희수를 향한 작은 감정이 생겼음이 느껴져서 감독은 이 씬에서 이병헌 배우의 연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는 이 담을 뛰어넘는 컷을 20번 이상 찍고 2주일간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다른 씬의 선우의 액션은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액션인데 이 씬에서는 감정이 잔뜩 실려있는 선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아, 이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이제 절대로 만나는 일 없는 거야. 은연중에 너를 내가 봐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자신을 내세운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정말 멋있는 척 대사를 했습니다. 이 바닥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 씬을 찍을 때 감독은 킬빌에서 우마 서먼이 관에서 탈출하는 장면보다 더 세게 나와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병헌 배우는 고생을 세게 했다고 하네요. 진짜 미친듯이 추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리얼한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내기 위해 감독이 직접 물을 쏴버렸습니다. 감독은 배우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날이 추워지면서 몸에서 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찬물을 뿌려 몸을 식혀가며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 씬에서 비와 불꽃, 조명이 주는 콘트라스트와 먼지, 피 등 화면 안에 여러 요소들을 배치함으로써 카오스적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우도 손을 다쳤는데 강 사장도 비슷하게 손을 다쳤네요. 어쩌면 인물 간의 동질성을 표현한 걸까요? 저 잘못 건드렸어요. 몸 관리 잘하세요. 삭제될 뻔했던 대사인데 이병헌 배우의 강력한 요청으로 오버보이스로 삽입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배우와 감독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영화적으로는 선우와 태구가 운명적으로 엮인다는 표현을 위해 걸어가다가 태구를 슬쩍 보는 연출을 했는데 이병헌 배우는 지금 이 상황에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본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칼? 응, 난 총이야. 복수를 하러 가는 이 복도에서의 비장한 뒷모습은 이후의 모든 상황을 생략하고 그냥 이 컷 다음에 총소리로 영화를 끝내고 싶을 정도로 감독이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바에 쌓이는 라 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의 이탈리아어입니다. 무슨 말이든 좀 해라!
지금까지 냉정을 유지하던 선우가 강 사장 앞에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감정적인 버전과 감정이 없이 쿨한 버전, 그리고 그 중간 버전까지 3가지 버전으로 찍었는데 편집 중에 여기서까지 감정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너무 드라이해서 이 버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훈정 감독의 영화 신세계입니다. 이거 괜히 초상권 침해야. 알아? 아이고, 이 비싼 카메라를. 이때 강 과장 등장.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최민식 배우는 대사를 막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귓근형에 공구리를 쳤냐? 내 얘기했잖아. 일하러 왔다고. 그게 또 느낌이 좋고 연기가 되니까 괜찮은 컷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영감님하고 같이 저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이 정도 내공쯤 되면 이런 게 가능한가 봅니다. 이 낚시터는 원래 창고였는데 물을 채워서 실내 낚시터로 만들었습니다. 너 미쳤냐 여기로 오게? 분위기 하나는 작살이네요. 아, 그 이파리 자꾸 손으로 만지지 말라니까. 꼭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진다니까. 이런 슬쩍 화분을 돌려놓는 강 과장입니다. 웬간하면 그냥 가시죠. 강 과장이 정청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사실 이곳은 뒤에 나오는 축구 경기장을 찍을 때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창문을 열고 비행기를 CG로 넣으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블라인드를 치고 촬영했습니다. 블라인드 뒤쪽으로 경기장 지붕이 마치 공항의 구조물 같긴 하네요. 골드는 원래 니들 재범박 아니야? 니가 적통 아니냐고. 이곳은 대전시청 안에 있는 보안실입니다. 난 넌 줄 알았어. 네가 돌아선 줄 알았다. 오래전에 딱 한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케이스는 이중구다, 석 회장이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이 모습은 마치 오대수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이 뒷모습은 조 감독이 대역을 했습니다. 너 이름 뭐라 그랬지? 이자성입니다. 원래 이 씬은 햇빛이 쨍쨍한 날 농길 한가운데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급하게 창고나 굴다리를 찾던 중 얻어 걸린 장소입니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이 대사처럼 실제 최민식 배우가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고 이정재 배우에게 너 나랑 작품 하나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정재 배우는 모든 걸 접고 바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상남자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오프닝은 노골적으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오마주했습니다. 뭐 대놓고 거의 컷도 비슷하게 찍었다고 하네요. 저 깡패 아닙니다. 예? 아니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네, 이럴 줄 알았다. 목검으로 때리면 배역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해서 죽도로 때린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촬영 전에 곽도원 배우에게 정말 인정사정 없이 찍으라고 했더니 정말 대차게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정말 진짜 겁나 아파서 나온 표정입니다. 사실은 저 관리과 박 과장님하고 내하고 집안 사람이에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모티브가 초반부터 나왔네요. 한국은 역시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천장에 숨겨놓은 것도 많았네요. 밥솥에 시계에 현금까지. 감독이 취재 도중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 최씨 충렬 공파는 이 굉장히 유서 깊은 집안이다. 이현의 아들 어린 주아는 윤종빈 감독의 실제 조카라고 합니다. 그걸로 전세집 하나 잡고. 동생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오빠의 모습. 이 에피소드는 감독이 본인의 아버지와 고모들의 관계를 보고 착안해서 만든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실제 고모부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최민식 배우는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머리에 흑채를 뿌리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여서 부양 가족이 제일 적은 사람이. 이미 이현이 총대를 매는 걸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 역시 취재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세관 직원이었던 분께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 형님, 우리 진짜 이거 합시다. 예? 내가 깔끔하게 총대 매고 옷 벗는다. 위험한 생각을 하는 이현. 일본으로 형 수출 해가 예? 뽕 쳐맞고 예? 오줌 질질질 싸면서 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약을 하셨던 분과 인터뷰를 할 때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럴듯하기도 해서 차용했다고 하네요. 아 애국이 별겁니까? 예? 이 대사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내가 네 고조 할배벌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고마워라. 좀더 한번 봤지? 응? 사실 이 장면을 창호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맞는 장면보다 먼저 찍었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는 그래서인지 그 맞았던 느낌이 덜 살아서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네 노래 잘한다. 응? 네 목성 좋네. 네 복식 오바나. 좀 뜬금없지만 감독이 직접 쓴 대사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날씨 찍인다. 날씨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정말 맑고 화창한 날씨를 원했는데 날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색보정을 아무리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인생 꼬있다 꼬있어. 시켜서 한잔 나오나? 이곳은 전주의 호텔 커피숍인데 사우나 휴게실처럼 세팅을 했습니다. 이 살아있네. 형배를 제대로 복붙하는 익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허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곳은 사실 통째로 세트를 만들고 싶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제 나이트클럽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쇼파 색이 너무 화려해서 인물이 죽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찍었다고 하네요. 근데 일어났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동석 형님. 그냥 1대1로 하면 제가 다 이깁니다. 이 대사는 마동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최익현 씨, 상무에 전무에. 니 혼자 다쳐볼래요? 야, 니 어디 식순이 앞에 생겼잖아. 이건 정말 때린 것 같지만 맞지 않게 살짝 스치도록 때린 컷이라고 합니다.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예? 이제 뭐 이 둘을 비추던 우주의 기운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마네요. 이 양반 이거 귀엽네. 어? 이 씬을 찍을 때 정말 미친 듯이 더운 날이어서 다들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는 그 와중에 팬티만 입고 있어서 나름 시원했다고 하네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광해를 다룬 작품,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광해가 입은 저 옷은 실제 금실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 수제작한 옷이라고 합니다. 목 부분의 파란 배색도 기존 영화에선 보지 못했던 옷이었는데 감독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해외에서도 이 의상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반응이 엄청 좋았었다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는 마침 G.I. 조 2를 찍고 난 후여서 스톰 섀도우 가죽 옷을 입다가 왕의 옷을 입으니 몸을 조이는 게 없어서 너무 편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 밟히는 것만 빼고요. 아니, 스톰섀도우가 왜 저래? 어디 보자. 하선이 첫 등장을 하는 이 씬은 이병헌 배우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부담을 가진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첫 등장이었지만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찍게 됐다고 하네요. 전하, 기별도 아니하시고 어인님의 소녀를 찾으시옵니까? 감독은 연기 주문을 하긴 했지만 이병헌 배우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 역시 이렇게 연기를 하려니 너무 오글거렸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쳤다 생각하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류승룡 배우의 첫 촬영이었는데 아직은 두 배우가 친하지 않을 때여서 미묘한 연기에 대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미묘한 감정선이 영화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 아주 제대로 찾으셨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감독은 류승룡 배우와 이병헌 배우가 함께 나오는 장면은 길게 롱테이크로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컷을 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보여주니까 테이크를 반복할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웃음을 못 참는 것도 그렇고 때리려고 하는 것도 현장에서 두 배우가 만든 연기라고 합니다. 내 상산 그게 진짜로 없는 거요? 없사옵니다. 직관에 가서는. 이때 장강 배우는 귓속말을 하는 신용만 해도 되는데 앉아서 눕습니다 라고 애드리브를 쳤다고 합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는 이병헌 배우. 그 마야 벗겠소. 이 개피여시로구나. 엿드시오. 해외판에서는 이 대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영어 자막을 서킷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많은 해외 관객들 사이에서도 빵빵 터졌다고 하네요. 용포를 벗으시지요. 이 영화에 아주 약간 있는 이 노출씬에서 감독은 근육이 절대 보이면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 장착된 근육마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는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내 저 아이에게 지 어미를 찾아주마 약조를 하였소. 감독은 이병헌 배우에게 사월이를 친여동생 보듯이 봐달라는 눈빛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친여동생이라... 여동생 있으신 분들 실제로 동생을 이렇게 보시나요? 그는 지금 하선인가요? 아니면 진짜 광해군인가요? 누굴 가짜라고 하느냐? 이병헌 배우는 진짜 광해군 같은 연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완전히 차가운 왕처럼 연기를 했는데 감독은 그래도 조금은 하선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며 가장 하선 같은 테이크를 찾아서 오케이 컷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눈 주변 근육까지 연기를 하는 병헌 형님. 실제로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경련이 일듯 근육이 떨린다고 하는데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본인도 모르게 떨리는 눈을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근육 경련 연기는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살다 별 이런 재미난 일이 다 생기는 한테. 당시 악마 같은 살인마 역을 맡은 최민식 배우는 촬영이 끝났어도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과한 몰입을 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당시 최민식 배우가 엘리베이터를 무심히 탔는데 자신도 모르게 CCTV가 있나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넣어드려야죠. 감독은 이 천사의 날개가 멀리서 흐릿하게 보면 마치 악마의 눈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액세서리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는 어떤 남자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면서 사랑은 달콤하고 목소리 좋다. 이와 대립되는 연인과의 달달한 대화를 교차시켜 평범한 일상 중에 갑자기 다가오는 지옥 같은 비극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뒷모습만 나오며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차 빵꾸 났어요. 별다른 장치 없이 갑자기 싱겁게 나오는 최민식 배우의 얼굴은 관객이 오히려 더 긴장하지 않을까 하고 연출했다고 합니다. 장경철의 집은 수많은 사륙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수리 쪽에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폐가였다고 합니다. 해가 들지 않는 실제 집의 냉골에서 촬영을 하면 세트와는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이 집에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 죽이면 돼요. 왜? 주연의 대사가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안 죽이면 안 돼요 인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오히려 이런 말이 저 살인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연의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경철의 얼굴에서 이 말이 먹혔나 싶었지만 여지없이 내려치는 모습에서 그 섬뜩함이 더욱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옥을 빠져나오는 듯한 카메라 워킹은 이후에 수연이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지옥으로 들어가는 듯한 카메라 워킹과 대비가 되도록 연출했습니다. 네가 받은 고통 그놈한테 1000배 만배 돌려줄게. 이 오토바이는 아무런 장치나 트릭 없이 실제로 들이받고 찍었다고 합니다. 목이 이렇게까지 뒤로 제쳐지는 것은 스턴트 배우가 미처 준비를 하기 전에 받쳐서 더욱 리얼한 그림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스턴트 배우의 운동신경과 유연함 때문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네요. 수연이 있는 건물로부터 도시를 거쳐 살인 현장까지의 카메라 패닝은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일상을 사는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씬을 찍을 때 한세주 배우가 고생이 많았는데요. 물론 머리에 안전장치도 하고 쇠파이프 모양의 촬영용 소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게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수연이 찾아낸 장경철의 집씬은 전형적인 공포영화의 컨벤션을 따라 연출했습니다.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은 느낌을 살려 잔인함과 참혹함을 더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씬은 원래 갈대밭에서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헌팅한 갈대밭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근처의 비닐하우스로 바꿨습니다. 근데 야,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범이나 도덕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말도 안 되는 솔직함을 장착한 장경철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학생으로서 너무 힘든 역할이었을 텐데 감독과 모든 스텝, 특히 최민식 배우가 많은 배려와 연기 지도를 친절하게 해줘서 심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혜린 배우는 이후에 이혜야라는 이름으로 박화영,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에 출연했습니다. 너 경찰이니? 미친 듯이 죽여버리고 싶은 복수의 대상이 눈앞에 있는데 냉철하게 절제하는 차가운 광기를 표현해달라는 감독의 주문을 이병헌 배우는 이렇게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과 안면 근육의 떨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치고 받고 싸우는 일반적인 액션을 짤 수도 있었지만 경철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액션 디자인을 고민하다가 비닐로 질식을 시키자는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운 좋으시네. 여기서 택시를 다 잡고 에? 작은 괴물이 더 큰 괴물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볼 때 아이씨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앞선 장면에서 수연에게 너무 쉽게 당한 장면이 있었기에 무너진 경철의 카리스마를 다시 올리기 위해 이 짜잘한 괴물들을 쉽고 무자비하게 처리하는 경철의 악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는 관객들이 많은데
저는 대체 어떻게 찍은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장면은 천장을 잘라낸 택시에 아크릴판으로 천장을 만들어 조명을 쳐서 택시의 높이를 표현하고 카메라를 공중에 뜬 상태로 약간의 무빙만 줄 수 있도록 한 후에 스태프들이 택시를 돌려서 찍은 것입니다. 에이씨, 안경 벗어봐. 에이씨. 의사를 목표로 삼았다가 갑자기 목표를 바꾸는 것은 이 어린아이같이 아주 단순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찰을 표현합니다. 쌍판태기 칼질하기 전에 빨리 벗어. 감독의 모든 영화 중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장면은 처음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어쩔 땐 이게 내가 만든 영화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영화 감독들이 공포나 스릴러를 찍을 때 현장에서는 무섭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데 이 씬에서 수연이 경찰의 아킬레스건을 뜯어버리는 장면은 찍을 때도 그렇고 편집할 때도 공포를 느꼈다고 하네요. 차를 바꿔 타기 위해 또 다른 희생자를 찾으려다가 뭡니까? 경찰의 표정과 군인들의 표정은 이 무거운 영화에 감독이 던지는 가벼운 농담 같은 장면입니다. 감독은 악마를 쫓다가 본인도 서서히 악마가 되어가는 수연이 제대로 표현된 이 표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갑고 냉정하게 절제했던 수연이 처음으로 감정을 폭발하며 처절하게 복수를 합니다. 엔딩으로 가는 클라이막스의 시작인 이 시퀀스는 감독과 배우가 많은 회의를 하고 여러가지 버전으로 정말 많은 테이크를 찍었는데 더 광폭하고 폭력적이고 더 오열하는 장면도 찍었지만 아직은 미완의 복수이기에 이 정도의 감정선을 유지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상대하자고 짐승이 되면 되겠소. 이 대사는 영화의 큰 줄기가 되는 주제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에 나온 이 문장을 영화를 계획하면서 항상 생각했었다고 하네요. 장경철이 자신의 몸의 위치 추적기를 자신의 변에서 찾아내는데 이 변은 사실 초코파이를 주요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경철이 수연에게 어떻게 해야 충격과 공포를 줘서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워서 2달간 항우울증 약까지 먹어가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난 네가 죽은 후에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